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경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죠?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6시간 가까이 김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 한 개를,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또 요구하고요. 불응하면은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이제 보이자 검찰은 조사 이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다시 검찰청사에서 도착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는 그럼 어떻게 조사가 된 거죠? 네,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의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보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서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한 뒤에 이제 핵심 피의자를 소환을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의 지적 맞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뒤에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주목한 건 이제 국회 등에서 공개된 이번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이 있었잖아요.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계엄군에게 정치인들을 이제 체포하라거나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두고 군 지휘관들과 또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그리고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시작한 거죠.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김 전 장관 신병과 증거물 확보에 검찰보다 한 발 늦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행방과 통신 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검찰 특수본에서는 첫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말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첫 기자 브리핑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믿고 지켜봐 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출범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위해서 어제 국방부에서 군 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의 인원도 파견을 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이 자리에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고 비상계엄 사태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입건을 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박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입건했느냐, 이런 질문에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입건된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답은 피한 겁니다. 예.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받지 않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도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 법무검찰의 최고 지휘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서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지금 이번 사태 수사에 주도권을 놓고 좀 대립을 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검찰이 내란 혐의와 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체, 비상계엄 관련 수사 주체는 크게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합동 수사를 제안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형법상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 본부장은 검, 경이 각각 수사에 나서고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등의 협력 합동 수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찰 측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앞으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경찰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합동 수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게 군과 경찰이라면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그리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하자고 했지만 경찰이 거부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검찰의 박세현 본부장의 브리핑 직후에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부정적 반응,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찰은 합동 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150여 명의 규모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는 이제 기존의 전담 수사팀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단으로 바뀐 건데요. 인력이 30여 명 정도가 늘어난 확대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죠. 네,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전단팀이 수사단으로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장도 들어있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 안에서 이 수사본부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수사 실무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휘하는 총지휘하는 요직입니다. 경찰이 경찰청 수사부장을 투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단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경찰 나름의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저희가 방금 좀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도 이번 사건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예. 공수처가요, 조금 전에 오늘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제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서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공수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중복 수사 우려를 좀 해소를 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입첩 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법리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지금 검경은 물론이고 공수처까지 나서면서 이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검찰총장 이제 지휘권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검경 수사가 이게 성역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시각, 이런 비판도 당연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누가 키를 쥐고 갈지 조율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 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검안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또 특별검사 임명 등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당분간 중복 수사와 관련한 혼선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의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